한때는 나라처럼 스스로를 운영했고 자유롭고 부유했던 도시. 이젠 언론이 사라지고 시위대는 총을 맞고 시민과 자본은 조용히 떠나갑니다. 돈과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도시. 오늘은 홍콩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홍콩이라고 하면은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서비스, 그리고 낮은 세율 덕분에 글로벌 자본이 몰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부동산 가격도, 자유도, 그 자부심마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로 중국 정부의 통제와 개입 때문입니다. 먼저 홍콩의 부동산 모델을 보면요, 좀 놀라워요. 홍콩 땅의 75%는요, 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하고 비슷하죠. 그중 단 0.003%만을 매년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심지어 주차 공간 하나가 수억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유하로 1.3 밀리언, 한 13억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홍콩은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모두 낮은 편이고요. 정부는 토지를 팔아서 그 수익으로 복지와 서비스를 제공해 왔거든요. 이른바 고부가 부동산, 저세금, 고서비스 모델이죠. 전 세계 부자들은요, 이 시스템에 굉장히 매료됐습니다. 중국 본토의 부호들까지도 자산을 홍콩으로 옮겼어요. 거의 홍콩에 있다는 거는 내 클래스가 좀 달라,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중국보다도 안전하죠. 세금도 낮고 법적으로 보호도 강했죠. 그런데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자, 2019년 범죄인 인도법 개정 시도가 시작되고요.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요, 투자자들도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 투자자들은 바로 돈을 빼게 돼 있거든요. 원할 때 돈을 움직일 수 있고 원할 때 돈을 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데서 9만 명의 사람들이 홍콩을 떠났다고 하는데 2021년도 8월이니까 그 당시에 9만 명이고요. 홍콩에서 60년 만에 최고치로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문제가 있을 당시에 June 2021 117명이 이제 어레스트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중국의 대규모 시위에 대한 억압에 있어서 President Donald Trump on Tuesday ordered an end to Hong Kong special status under U.S. law.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콩이 좀 스페셜하게 이제 U.S.가 갖고 있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유대 관계를 이제 끊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중국 쪽에서 굉장히 반응을 좀 했던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투자자들에 대한 불안감을 더 고조시켰고, 결과적으로는 금융권에서의 어떤 그 투자 자금들이 홍콩에서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요, 홍콩의 부동산 수요는 급감합니다. 고부가 가치의 부동산들은요,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던 게 많았거든요. 사람이 나가니까 정부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액수도 줄죠. 기업도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부 구조는 효율적이었지만 너무 취약했던 거죠. 신뢰가 없어지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정치적인 배경을 봐야 합니다. 홍콩은요, 1997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제가 캐나다 맨 처음 왔을 때 제 친구들 중에 홍콩에서 온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요, 영국 패스포르트도 갖고 있더라고요. 이후 중국에 반환이 되면서 일국 양제, 즉 하나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체제를 운영되기로 했었습니다. 자체 법률과 선거제도, 언론 자유도 그대로 유지됐었거든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요, 점점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 이후에요, 중국은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강제로 적용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없고요, 언론의 자유도 없고 집회의 자유도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탄압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요, 홍콩 대표 언론이었던 애플 데일리를 폐간을 시켰고요. 그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도 개편을 해버렸어요. 친중 성향의 후보만 출마할 수 있게 바뀌면서 사실상 홍콩 시민은 더 이상 투표로 권력을 바꿀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변화는요, 당연히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죠.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고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면서 외국 자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홍콩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홍콩 인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홍콩에서 빠져나간 기업들, 인재들은요, 이제 싱가포르로 몰리고 있어요. 코로나 당시만 해도요, 홍콩은 중국식 제로 코로나 정책을 따라갔었어요. 그 결과로 관광도 끊기고 경제는 마비되고, 이때쯤 정말 많은 시위가 벌어졌었고, 캐나다로도 정말 많은 인원들이
망명이 왔어요. 캐나다 이민에서요, 홍콩 캐러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시위에 참가라고 했던 홍콩들은요, 다 지명수배가 떨어져서 홍콩에 다시 발을 들이지도 못하는 처지들이 많이 돼 있어서 정치적으로 망명할 수 있는 어떤 캐러고리를 따로 만들어줬었습니다. 자, 이제 홍콩은요, 더 이상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도시가 되었던 거죠. 지금 홍콩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유는 줄어들고 돈도 떠나고 있죠. 토지 공급만 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와 신뢰가 없는 도시에 돈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홍콩은 지금 세계체제 충돌의 한가운데 서 있었죠. 이게 민주주의야 공산주의야. 중국의 통제와 서방의 가치가 부딪히는 이 접점, 그 접점의 가운데 홍콩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도시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시민의 선택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은 더 이상 성공한 도시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진짜 경쟁력은요,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라 자율성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 우리는 홍콩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들 더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